딱 세 가지만 알려드릴 건데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. 안녕하세요, 박민석입니다. 오늘은 예비고 1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시기에 어떤 국어 공부를 하면 되는지, 어떤 국어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국어 내신과 국어 모의고사 모두를 씹어먹을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. 딱 세 가지만 알려드릴 건데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. 다른 거 안 해도 돼요. 대신 요 세 가지를 완벽하게 열심히 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. 선택하세요. 요 세 가지라도 엄청나게 열심히 할 건지, 아니면 그냥 시간은 가고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뒤적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한 채로 고등학교 올라갈 건지 세 가지 알려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. 첫 번째, 문학 개념이에요. 일단 문학 개념이라고 하면 예비고 1학생들은 개념이 뭔지도 잘 몰라요. 근데 사실 이건 막 학원 다니거나 그랬던 친구들은 중1 때부터 막 배웠던 내용이긴 해요. 근데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배워서 아예 끝내 놓으셔야 돼요. 지금까지는 내신 기준으로 했을 때 외우면 문제가 풀렸죠?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외운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. 외운 것만으로 모든 걸 못 푼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. 외운 걸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순간 수능형 사고를 바탕으로 한 사고력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. 근데 그 사고력은 아무나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? 아니요. 사고력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약속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고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. 그 약속이 바로 문학에선 개념 혹은 개념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에요.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줄 거고요. 이 내용이.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각각 선택지에 있는 말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, 어떤 게 있어야 이 선택지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하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이 문학 개념에 대한 공부예요. 문학 개념을 공부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혼자서도 잘한다.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. 책은 어떤 거 추천해 드리고 싶냐면 요거요. 이투스북에서 나온 2주 만에 끝내는 권규호의 문학 개념어. 권규호 요 강사님께서 쓰신 건데 좋아요. 책이 되게 좋기 때문에 요거 2주 만에 못 끝냅니다. 열심히 해도 2주 만에 분명히 못 끝낼 거고, 요거를 가지고 꾸준히 하루에 할 양을 정해서 쭉 공부한다면 문학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, 어느 정도 끝낸 상태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두 번째, 혼자서는 잘 못한다. 이런 경우 있겠죠. 혼자서는 잘 못하는 경우는 무료 인강을 추천해 드릴게요. 무료 인강이라서 그냥 뭐 싼 맛에 들어라 이게 아니라 분명히 굉장히 도움이 되고, 또 유료 강의를 듣더라도 이건 필수적으로 들어라 라고 많이들 추천하는 강의이기도 해요.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강의가 있어요. 책도 구매해서 같이 봐야 할 겁니다. 이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강의를 문학 부분만이라도 듣는 걸 추천드릴게요. 하루에 한 강이면 돼요. 하루에 한 강씩 공부해서 처음에 어떤 공부하는 방향을 제대로 잘 잡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강수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그 중에 문학은 필수,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 남으면 추가적으로 들어라 하는 정도의 내용 추천해 드릴 수 있겠네요. 이 두 가지면 돼요. 방금 추천드린 책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책도 사고 인강까지 보면서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강의로 공부할 건지, 이 둘 중에 선택해서 하세요. 이게 1번입니다. 2번, 수능이 바뀌면서 수능만 생각한다면 문법을 아예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. 문법은 좀 옛날 말이고 언어라고 요즘은 부르죠. 수능에서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. 그래서 수능만 기준으로 한다면 문법을 아예 안 해도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. 선택에 따라서. 다만 이게 선택이 웃긴 게 모의고사 수능 기준이고요. 내신에는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. 고등학교 1학년에 가면 우린 국어라는 과목을 배워요. 나눠져 있는 개념이 아니고 국어라는 제목 아래 모든 영역들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. 1번과 2번으로 이 내용을 추천드린 이유기도 한데, 이 국어라는 과목에서의 어떤 내신의 핵심 부분, 어려운 부분이자 중요한 부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문학과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문학 개념 공부해서 요걸 준비하셔야 돼요. 문학 공부하는 걸. 그리고 문법 개념 준비해서 또 얘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갑자기 가서 뭐 중학교 때 물론 공부하긴 합니다만 문법적인 지식을 갑자기 많은 양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힘들어하면서 성적이 좀 안 나오고 국어에 흥미를 잃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. 미리 공부해서 끝내놓으시면 좋아요. 스스로 공부해서 끝낼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. 얘는 혼자서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일단 추천드려 볼게요. 책 2권
로 공부하는 거예요. 어떤 책을 추천드리고 싶냐면 얘도 사진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책 요거예요. 지학사에서 나온 개념 있는 국어 문법. 얘는 다른 뭐 얇은 그런 문법 책이 아니고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그런 문법 책인데 모르는 내용 없이 수능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사전처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. 근데 또 안에도 잘 돼 있어서 그냥 혼자 쭉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도 되어 있어요. 안에 확인 문제도 있고. 얘 가지고 개념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. 단 주의사항은 한 번 공부할 때 한 강씩은 끝내주셔야 돼요. 그냥 몇 쪽씩 깔짝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원, 그 단원씩은 끝내줘야 된다는 거죠. 끝내고 나서 확인 문제 풀고 아, 나 공부했구나 하는 거 느껴주시고 끝내주셔야 돼요. 그런 다음에 뭐까지 한 세트로 딱 이어주시면 좋냐면 문제풀이까지 해주시면 좋아요. 근데 문제풀이가 수능형 문제를 막 풀어서 문제풀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자 이런 게 절대 아니고 문제풀이를 통해 개념 공부를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. 그게 바로 문제로 국어 문법이라는 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인데 디딤돌에서 나온 문제로 국어 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. 얘 엄청 자세하고 엄청 치사하게 문제 짜잘짜잘하게 나오면서 그걸로 개념 공부를 엄청 탄탄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. 요거까지 해서 문법 공부를 좀 완성해 주시는 느낌으로 준비하는 게 무조건 도움됩니다. 이렇게 문법 공부를 내신 핑계로 해놓으면 뭐가 또 이득이냐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죠?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선택 하나라고요. 그 중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, 즉 선택권을 지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.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요. 자신들은 화법과 작문을 원해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. 문법을 잘 못하니까. 근데 지금부터 문법 공부를 스스로 해서 준비한다? 그럼 내신에서 이득 보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선택 과목을 고를 때도 언어와 매체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혹은 선택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. 문법 공부 스스로 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. 근데 진짜 만약 혼자서는 못한다. 그러면 이런 말 좀 민망하긴 한데 제 유튜브 보세요. 제 유튜브에 문법 개념 강의 지금도 뭐 자세하게 올려놨지만 또 새해가 밝아오잖아요. 새해가 밝아오면 또 더 자세하게 해서 새 버전으로 리뉴얼 해놓을 테니까 제 유튜브 보고 조금 더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. 제 유튜브 보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 책 두 권 사는 건 추천드립니다. 계속 가지고 갈 문법에 믿는 구석이 돼줄 수 있을 거예요. 여기까지가 2번. 마지막 3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. 3번. 고전시가 공부. 이건 수능 준비뿐만 아니라 내신에서 킬러 문제 대비용이에요. 나중엔 대비가 안 돼요. 지금 대비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. 내신에서 1학년 국어 내신 킬러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은 뭐가 있냐면 작품의 특정 부분을 밑줄 쳐놓고 이것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거 혹은 거리가 먼 거 나오기도 하고요. 작품 내용을 알았는데 1, 2, 3, 4 중에 뭘 고르려고 보면 아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.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시조 아시죠? 시조 그 세 줄짜리가 따라라라락 총 15줄이 빡 박혀 있는 거예요. 학원에서 이 내신 대비를 하고 막 공부할 때도 아이들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럼 이 시조 뭐냐고, 이거 무슨 뜻이냐고, 읽을 수가 없다고. 국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당 시조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킬러 문제인 거예요. 그럼 선생님이 너무한 난이도를 내는 것인가? 그렇지 않아요. 시조? 뭐 공부해서 금방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. 주제별로 시조를 좀 학습해서 끝내는 거, 뭐 제 유튜브에 올라가기도 할 건데 이 3번 공부, 고전시가 공부 스스로 한다면 너무 좋아요. 미리 지금 시작해 주신다면 굉장한 무기를 또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. 하면 좋은 것들은 3번이 전부입니다.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. 1, 2, 3번에 절대 없는 게 비문학 해라 이런 거 없잖아요. 비문학 지금 시기 딱 요 12월, 1월, 2월 이때 안 해도 됩니다. 1, 2, 3 딱 요것만 하시면 돼요. 얘는 뭘로 할 것인가? 얘도 책으로 하세요. 책인데 여유가 좀 있다. 그리고 여유가 아예 없다. 이 여유는 시간적인 여유를 말합니다. 책은 딱 정해드릴 거예요. 미래엔 문학집중 고전시가 라는 책을 정해드릴 건데 이미지는 이래요. 딱 요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엄청나게 많은 작품이 있는 건 아닌데 하나하나 필수 작품들은 다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또 아까 요 문제로 국어 문법처럼 오히려 문제를 풀면서 그 작품에 대한 공부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여유가 있으면 모든 작품을 순서대로 하루에 한 작품 내지 두 작품 정해서 꼬박꼬박 하세요.
여유가 없다면 여기에 있는 시조만 골라서 보세요. 시조만 골라서. 시조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말도 안 되게 국어 내신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. 정리할게요. 문학 개념을 공부해라. 그러면 문학을 공부할 때 혼자 되게 고차원적인 이해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지만 혼자 다른 차원의 공부를 할 수 있어요. 어차피 나중에는 해야 되는 내용인데 미리 해놓으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문학 공부들을 혼자 다르게 엄청 효율적으로 엄청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. 1번 해줘라. 뭘로? 아까 권규호의 2주 만에 끝내는 문학 개념어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 EBS 인강 윤혜정님의 개념의 나비 효과를 들으셔라 라고 추천드릴게요. 2번 문법 개념 꼭 해라. 선택 과목이어도 꼭 해라. 지금 시기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. 개념책 한 권 개념 있는 국어 문법으로 하셔라. 문제책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건 문제풀이 능력 향상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개념 확립을 위해 하는 것이다. 3번 고전시가 공부를 해라. 여유가 있다면 다 해라. 이건 순서대로가 희대순으로 돼 있어요. 희대순에 따라 필수 작품들 다 하셔라. 여유가 없으면 시조만 골라서라도 꼭 봐주셔라. 그러면 혼자 킬러 문제를 혼자 우습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요. 그게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, 국어 교과서에도 그리고 나아가 2학년 때 되면 문학 교과서를 배우는데 그 문학 교과서에 고전 작품들이 엄청 나와요. 또 수능 공부하려고 하면 더 나오죠. 혼자 쉽다. 고전시가 공부를 지금부터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혼자 쉬운 공부를 할 수 있게 바뀔 거예요. 지금 하는 공부가 고등학교 3년 국어 공부를 분명히 좌우할 수 있습니다.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. 1, 2, 3을 공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. 그러면 수능에서 국어 1등급 받을 수 있고 내신에서 국어 1등급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 볼게요.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. 구독 좀 해주세요. 안녕.